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가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6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또다시 친윤 TK 3선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택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아주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든 결과였는데, 오늘 송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변화와 쇄신 그리고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 양옆에 유상범 의원, 박수영 의원이 있죠. 저렇게 친윤 중에서도 친윤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던 저런 인물들로 참 변화와 쇄신이 가능한가, 저 사진만으로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원내대표에서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됐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의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 체제 이걸로는 더 안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더 이상 김용태 필요 없다. 혁신위에 우리 사람들로 채우겠다. 적절히 외부 인사 섞어서 친윤들로 채워서 이 국민의힘을 계속 통치하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TK당, 도로 친윤당이 된 이 국민의힘에 전혀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적어도 뭔가 기대를 갖게 하려면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혁신안에 대해서 뭔가 한두 가지라도 수용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김용태 비대위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이 5가지 안은 지금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죠. 이미 늦었고 지금 시작해도 참 늦은 것들인데, 이 5대 개혁안의 안 보시면 첫째,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그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 윤석열과 절연할 것 아닙니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것. 그 다음 대선 후보 강제 교체했던 그 막장극에 대한 진상규명. 이거 당무감사 지금 착수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게끔 과연 보장할 것인가? 세 번째, 당신 민심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나머지 한 2-3가지는 어떤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어떤 당무감사, 이 2가지는 지금이라도 바로 받아서 추진하겠다.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변화와 쇄신, 반성의 일말의 기대라도 갖게 할 텐데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회 만들고 비대위 출범시키고 간판 바꿔달고 이거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TK 당입니다. 지금 107석 중에 TK가 거의 60석을 차지하는데 어제 송 원내대표 딱 6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죠. 그만큼 정말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해 있는 이 국민의힘에 대체 뭘 바라겠는가? 칼럼 하나 보실까요? 문화일보 칼럼. 보수마저 등진, 국민의힘의 암울한 미래. 이현종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제목이 보수마저 등진. 지난 한국갤럽 조사가 이거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에 그쳤습니다. 정말 최악인데 그 내부를 더 들여다보면은 자신이 보수다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52%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보수마저 등 돌린 당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보수당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는데,
자, 이 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월 1,000원의 당비를 내는 당원을 책임당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 가치인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국가와 시민의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다. 자, 그런데 지난해 12.3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찾을 수가 없다. 친윤 마패를 들고 설치던 이들은 지금은 단결할 때라며 화살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피하기에 급급하다. 친윤의 대표격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퇴임하면서도 자신은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소통을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충고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송원석 의원과 이현승 의원은 열심히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더니 이제는 친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격이다. 친윤은 당을 살려보겠다고 악천고투하는 최연소 90년생 김용태 비대위원장마저 쫓아내려 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이 시작한 사과 릴레이도 최수진, 최영두 의원 등 3명으로 그치며 더 이상 참여하는 인사가 없다. 이게 국민의힘 수준입니다. 김용태 위원장도 그야말로 어떤 젊은 이미지만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정말 얼굴마담격으로 그 자리에 앉힌 격이죠. 그래서 대선 지나니까 이제 용도 폐기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그나마 보수정당의 맏형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국민은 이런 행태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에서 12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로 민주당 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 연령대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뒤졌다. 비상계엄 발동 직후인 24%보다도 낮다. 산술적으로 보면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41.15% 중에 반이 빠져나간 것이다. 자, 보수정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쇼라고 비난받을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기를 탈출했다. 2002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일부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으로 국민 지지가 바닥을 쳤다. 2004년 3월 새 지도부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사를 매각하고 여의도 공원 맞은편에 천막 당사를 쳤다. 4월 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되었던 상황에 읍소 전략의 일환이었지만 이런 사과쇼에 민심이 움직여 121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나마 보수진영 내부에 집단 지성이 작동해 전략적 접근을 한 결과다. 자,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론이 보수 진영을 휩쓸면서 책임이라는 보수의 가치는 점점 퇴색하고 음모론이 잠식하게 된다. 저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말 이 보수 진영을 결단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 음모론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죠.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민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바쁘고 정신승리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오늘의 이 정말 질이 멸렬한 보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부정선거론이 보수 전체에서는 소수였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파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를 신봉하는 이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보수의 전략적 판단이 흐려진 대표적인 사례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연히 이런 프레임에 벗어나는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친윤과 윤 어게인 부정선거 옹호 세력들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전략으로 보수 지지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 선거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최대한 중간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갔죠. 아니, 중간을
타겟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과 가장 먼 후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그리고 계엄과 가장 먼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 한동훈을 제끼고 김문수를 선택한 것, 이것부터가 당연히 선거 패배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잘못된 전략에 앞장선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등 중진들의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어제 또 같은 계열의 원내대표가 탄생했으니 아직도 그래서 정신 못 차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눈은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인물도 키우고 있다. 입법, 행정 권력을 다 차지했지만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2주 동안 아주 실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마저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벌써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그런 전략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특히 경남, 부산, 부울경 지역을 아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선거에서 거의 40%를 득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벌써부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인물을 내서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거기에 지금 이미 뛰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죠. 자, 하기야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전략인 제1야당이 있는데 지방선거에 욕심이 없다면 정치 집단이 아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정권의 풀뿌리 세력에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전해 지방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 선거는 암울하다. 민주화 이후 압도적 권력을 가진 정권의 탄생이 눈앞에 있다.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불감증이 문제다. 선거 참패 뒤 또 부정선거를 주장할 것인가? 네, 또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도 저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데, 네, 앞으로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어떤 인물로 채울지, 또 전당대회는 언제 개최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로 TK당, 도로 친윤당이 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